여러분 혹시 땅콩을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드시는 방식 그대로라면 오히려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땅콩은 잘 먹으면 혈관을 지켜주는 음식이지만 먹는 방법 하나만 잘못되면 혈관 안에 기름때를 쌓아 올리는 음식으로 바뀝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이 차이가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땅콩을 매일 드셨고 약도 빠지지 않고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혈압과 혈당 수치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고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검사나 약의 문제가 아니라 단 하나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땅콩을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땅콩은 지방 비율이 높은 식품입니다. 전체 열량의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지방은 소화와 대사에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땅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아니지만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위장 운동 기능과 지방 분해 효소의 활성도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섭취하면 음식 위에 오래 머무르며 소화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폭부팩만, 가스 증가,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땅콩의 지방은 섭취 환경에 따라 체내 대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함께 섭취한 음식의 성분, 위장의 온도, 소화 속도에 따라 지방 흡수 효율이 변하고 일부 조건에서는 대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콩은 단독 식품이 아니라 섭취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식품입니다.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땅콩 자체의 혈당 지수는 낮은 편이지만 위 배출 속도가 늦어지면 식후 혈당 곡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했을 때 위장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혈당 상승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과 혈관 탄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지방 대사와 전해질 균형이 혈압과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땅콩 섭취 시에는 조합, 시간, 양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땅콩을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땅콩 자체가 아니라 함께 먹는 음식과 섭취 환경입니다. 특정 조합에서는 땅콩의 유익한 성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혈관과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조합들은 실제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피해야 할 섭취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땅콩과 칼슘이 많은 음식의 조합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멸치입니다. 땅콩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칼슘과 결합해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변합니다. 이렇게 결합된 칼슘은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이로 인해 칼슘 섭취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혈관 이완과 혈압 조절에 필요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조합이 혈압 관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콩과 술, 특히 맥주의 조합입니다. 땅콩과 맥주에는 모두 퓨린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대사되며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관절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합은 신장 부담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지방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땅콩의 지방이 체내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위장 체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땅콩과 수분이 많고 찬 성질의 음식입니다. 오이와 수박이 대표적입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에 시간이 필요한 음식입니다. 이때 위장의 온도가 낮아지면 지방 분해 효소의 활동이 떨어집니다. 찬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땅콩의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채 장으로 넘어가 폭부팩만이나 설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장 기능이 약해진 중장년 이후에는 이런 영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조합들은 땅콩의 흡수와 대사에 불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땅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아니지만
소화와 대사가 느린 음식이기 때문에 섭취 환경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 이런 조합은 혈압과 혈당 관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평소에 드시던 땅콩 섭취 방식이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반대로 땅콩을 건강에 도움이 되게 섭취하려면 대사와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조합들은 땅콩의 지방 성분과 식이섬유, 미량 영양소가 체내에서 효율적으로 작용하도록 돕는 조합입니다. 첫 번째로 땅콩과 사과의 조합입니다.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내에서 담즙산과 결합해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땅콩의 불포화 지방산이 함께 들어오면 혈중 저밀도 지단백 수치 관리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땅콩과 바나나의 조합입니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높아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나트륨 배출은 혈압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바나나의 당 성분이 급격히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조합은 혈압과 혈당 변동성을 동시에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땅콩과 녹색 잎채소의 조합입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는 비타민 K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고 칼슘이 혈관이 아닌 뼈로 이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 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땅콩의 지방은 이 비타민들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의 공통점은 땅콩의 지방 성분이 대사 과정에서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위장 체류 시간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아 소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중장년 이후 위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섭취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조합뿐만 아니라 가공 상태입니다. 땅콩은 설탕이나 경화유가 추가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소금 함량이 높지 않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한 당분과 염분은 땅콩의 장점을 상쇄하고 혈압과 혈당 관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땅콩은 단독으로 평가할 음식이 아니라 함께 섭취하는 음식과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식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합은 땅콩의 지방 대사와 영양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땅콩 섭취에서 중요한 기준은 시간, 양, 그리고 다른 음식과의 순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지 않으면 좋은 조합을 선택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섭취 시간입니다. 땅콩은 지방과 단백질 비율이 높아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긴 음식입니다. 따라서 공복 직후나 취침 직전 섭취는 위장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은 식사 전 또는 식사 사이입니다. 식사 전에 소량 섭취하면 위 배출 속도가 완만해져 식후 혈당 상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저녁 늦은 시간에 섭취하면 소화가 지연되어 속 더부룩함이나 수면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섭취량입니다. 땅콩은 칼로리 밀도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적정량을 넘기면 체중 증가와 대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손으로 한 움큼 정도입니다. 땅콩 버터 기준으로는 1스푼에서 2스푼 이내가 적절합니다. 이 이상 섭취하면 지방 섭취량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섭취 순서도 중요합니다. 땅콩을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대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식사 전에 땅콩을 소량 섭취하면 이후 탄수화물 섭취 시 혈당 상승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식사 후 바로 섭취하거나 이미 지방이 많은 식사 뒤에 추가로 섭취하면 위장 체류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공 상태에 따른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볶은 땅콩은 생땅콩보다 소화가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지나치게 고온에서 볶은 경우 지방 산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름에 튀긴 땅콩은 추가적인 지방 섭취를 늘리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땅콩 버터는 성분표를 확인해 땅콩 외에 당류와 경화유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관 상태 역시 중요합니다. 땅콩의 지방은 산화되기 쉬워 잘못 보관하면 품질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쩐내가 나거나 곰팡이가 보이면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화된 지방은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땅콩 섭취와 관련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해석이나 의견 없이 기준이 되는 답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뇨가 있어도 땅콩을 먹어도 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땅콩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에 속하며 단백질과 지방 비율이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다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뒤에 추가로 섭취하면 총 섭취 열량이 증가해 체중과 인슐린 저항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전이나 식사 사이에 소량 섭취하는 방식이 더 적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혈압이 있어도 땅콩을 먹어도 되는지입니다. 땅콩 자체는 혈압을 직접 올리는 식품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소금이 많이 첨가된 땅콩이나 가공 과정에서 염분이 추가된 제품은 혈압 관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무염 또는 저염 상태의 땅콩을 선택하고 하루 섭취량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땅콩 버터와 통땅콩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입니다. 영양 성분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가공 과정과 첨가물 여부입니다. 땅콩 버터는 성분표를 확인해 땅콩 외에 당류, 시럽, 경화유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통땅콩은 씹는 과정이 있어 섭취 속도가 느려지고 포만감 유지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하루 섭취량을 넘겼을 때의 영향입니다. 땅콩은 소량일 때는 혈당과 혈관 부담이 적지만 과량 섭취 시 지방 섭취 과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중 증가, 소화지연, 혈중 지질 수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넘겼다면 다음 섭취를 건너뛰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공복 섭취가 괜찮은지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소량 섭취하는 것은 혈당 변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장이 예민한 경우 공복 섭취 시 속쓰림이나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밤에 먹어도 되는지입니다. 땅콩은 소화 시간이 긴 음식이기 때문에 취침 직전 섭취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섭취할 경우 위장 부담과 수면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섭취가 필요하다면 저녁 식사와 충분한 간격을 두는 것이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관과 안전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땅콩은 지방 산화가 빠른 식품입니다. 쩐내가 나거나 표면에 곰팡이가 보이면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산화된 지방과 곰팡이 독소는 체내 염증 반응과 간 기능 부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땅콩 섭취에서 중요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땅콩은 건강에 이로운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섭취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과 시간,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조합입니다. 땅콩은 칼슘이 많은 음식, 술, 찬 성질의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흡수와 대사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과, 바나나, 녹색 잎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지방 대사와 영양 흡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양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손으로 한 움큼 정도가 적절하며 땅콩 버터 기준으로는 1스푼에서 2스푼 이내가 기준입니다. 이 양을 넘기면 지방 섭취 과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시간과 순서입니다. 땅콩은 식사 전이나 식사 사이에 소량 섭취하는 것이 부담이 적으며
취침 직전이나 지방이 많은 식사 후 추가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가공 상태와 보관입니다. 설탕, 시럽, 경화유가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소금 함량이 높은 제품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관 중 쩐내가 나거나 곰팡이가 보이면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들은 개인차가 아니라 음식 성분과 대사 원리에 따른 공통 기준입니다. 땅콩을 먹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혈압과 혈당 관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건이 맞을 때만 장점이 살아나는 식품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